투자대가 윌리엄 오닐, 성공연구소 생존전략과 원연구 박사입니다. 윌리엄 오닐은 1933년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태어나 텍사스의 증하층 가정에서 자랐으며 남부 감리교 대학을 졸업한 뒤 1958년 당시 전통 있는 증권회사였던 하이든스톤 앤드 컴퍼니에 들어가서 주식시장과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윌리엄 오닐은 과거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올린 최고의 주식들의 공통점을 찾아내 캔 슬림이라는 종목 선정 기준을 정립했습니다. 윌리엄 오닐은 캔 슬림 기준을 직접 활용해 5,000달러의 투자 원금을 1년 만에 20만 달러로 키워 30살의 나이에 뉴욕 증권거래소의 최연소 회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윌리엄 오닐은 증권업계 최초로 데이터베이스를 개인적으로 구축하여 현재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시장 등에 상장된 1만 개 이상의 상장기업 정보를 축적했습니다. 윌리엄 오닐은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여러 권 출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본이 있으니 시간이 되면 읽어보세요. 윌리엄 오닐의 캔 슬림 투자 전략으로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윌리엄 오닐의 투자관으로 마음에 새겨서 주식 투자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성장주는 연평균 20% 이상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주도주는 주가 급등 전 평균 PER이 30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주식들은 시세 대폭발 직전 분기에서 순이익의 급증이 흔히 나타납니다. 최고의 주식들은 시세 대폭발 이전에 순이익 증가율이 매 분기마다 높아졌습니다. 비용 절감을 통한 순이익의 증가가 아니라 매출 성장이 동반된 순이익의 증가여야 합니다. 순이익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면 성장주로서의 생명은 끝난 것이며 매도해야 합니다. 최고의 주식들은 수익성 지표인 ROE가 최소 17%를 넘었습니다. 잘 팔리는 신제품이나 호응도가 좋은 서비스를 보유한 회사의 주식이 좋습니다. 시장이 크고 반복 구매가 일어나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지 확인하십시오. 공급 쪽이나 판매가 상승이 나타나는 것도 좋습니다. 윌리엄은 50년대에 높은 수익률로 유명했던 드레피쉬 펀드를 연구했습니다. 결과는 윌리엄 오닐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펀드의 보유 종목들은 주가가 신고가를 달성했을 때만 매수가 되어졌고 동시에 눈에 띄는 EPS의 증가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종목이 속한 업종에서 많은 신고가 종목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해당 업종에서 많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면 소속 종목의 수익률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격언 중에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라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신고가 종목은 계속 오르고 신저가 종목은 계속 떨어지다가 상장 폐지됩니다. 약세장에서는 신고가 종목을 절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신고가 리스트를 매일 확인하십시오. 어떤 종목이 매력적으로 보여도 같은 업종 내의 다른 종목이 강세를 보이지 않으면 매수하면 안 됩니다. 첫 신고가 이후에 주가가 10% 내지 20% 이상 올랐다면 매수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 조정을 받는 경우가 흔해서 투자자가 버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상증자 때문에 주식을 사지는 마십시오. 물타기는 하지 마세요. 거래량이 부족한 종목은 사지 마십시오. 소형주인지 대형주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주도주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모든 종목을 최근 1년간 주가 상승률로 줄 세워서 상위 20% 내의 강한 종목이 주도주입니다. 단 최근 3달간의 주가 상승률에 가중치를 줍니다. 최고의 주식의 70% 정도는 항상 주도 업종에서 나옵니다. 하락장에서 주도 찾기는 쉽습니다. 덜 떨어지는 종목이 다음 주도주입니다. 하락장에서 거래량이 많으면 다음에 주도주가 되기 힘듭니다. 주도주는 신저가가 아니라 신고가 근처에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상승을 주도합니다. 그러므로 신고가를 막 완성한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주도주들이 갑자기 상승을 더 이상하지 못하고 소외주라고 생각되던 종목들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강세장의 끝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고의 주식들이 시장을 못 이끄는데 소외주들이 얼마나 시장을 이끌겠습니까? 기관 투자자가 과보유하고 있지만 않다면 기관 투자자가 꾸준히 매수하는 종목이 좋습니다.
진실과 증권시장만이 믿을 수 있을 뿐 다른 사람의 의견은 무시해도 좋습니다. 오늘에 의하면 주식시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는 투자자는 뉴스, 증권방송, 그리고 전문가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투자자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시장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따는 방법은 당신의 선택이 틀렸을 때 적게 읽고 맞았을 때 많이 따는 방법뿐입니다. 주가가 비싸 보이고 위험해 보이면 주가가 날아가고 싸 보이면 지하로 갑니다. 싸구려 주식은 사지 마십시오. 최고의 주식이 낮은 PER을 가진 경우는 없습니다. 최고의 운동선수가 몸값이 낮은 경우는 없듯이 최고의 주식도 저렴하지 않습니다. 매도할 때는 펀더멘탈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큰손들은 부정적 실적 보고가 발표되기 전에 주식을 매도하기 때문입니다. 큰손들은 매수자가 있을 때 매도합니다. 상승세일 때 호재가 발표되면 매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업종 내의 다른 종목들은 상승세가 없는데 어느 종목만 상승세를 나타낸다면 매도해야 합니다. 기술적 보조 지표들은 대부분 무의합니다. 금리가 정점이면 약세장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기초로 주식시장을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최고의 판단 기준은 주식시장 자체뿐이기 때문입니다. 배당, PER, PBR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순이익 증가율이나 우수한 제품과 같은 잣대로 종목을 선정하십시오. 코스톨라니처럼 오늘도 PER 같은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심지어 오늘은 PER 4인 종목을 샀다가 PER 2가 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선주, 채권, 옵션, 상품 시장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굳이 투자하고 싶다면 전체 투자액의 10%를 미만만 투자하십시오. 자만심과 고집을 버리십시오. 맨사 회원이라고 박사학위 소지하라고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집을 부리면 손해만 커집니다. 대부분 당신이 틀렸고 시장이 옳습니다. 분산 투자를 하되 포트폴리오는 항상 최고의 주식들로 채워야 합니다. 좋은 주식에는 없습니다.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모두 나쁜 주식일 뿐입니다. 주봉 차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의 잡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장중 정보는 투자 판단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한 종목을 선호하는데 이런 움직임은 장중 차트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일봉 차트에 나타날 확률도 낮습니다. 감사합니다.